안녕하세요.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의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두 축, 국회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의 현재 진행 상황과 수혜 지역은 어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발한 세종은 이제 단순한 행정도시를 넘어 정치 수도, 즉 실질적인 국가의 두 번째 수도로 도약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두 사업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시스템, 행정 효율, 균형 발전의 상징성이 모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속도가 곧 세종시의 미래 가치로 직결됩니다. 세종의사당은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출범 당시부터 행정수도 완성의 상징으로 거론되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사업은 2020년 국회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3년 기본설계 공모,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7년 착공, 203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지는 세종시 세종동 S-1 일원으로 약 61만 제곱미터 규모로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원 연구동, 방송시설, 의정기념관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국회 사무처는 예산 확보와 국회의사당 세종분원에 입주할 상임위 11개 부처를 확정하고 의정 업무의 일부를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할 방침입니다. 즉, 2027년 착공 전부터 이미 세종 내 정치 기능이 부분적으로 시작되는 셈입니다. 다음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입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세종시를 행정수도이자 실질적인 제2의 청와대로 만들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정부는 2022년 이후 여러 차례 타당성 검토를 거쳤으며 2030년 이전 개소를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위치는 세종시 어진동 정부 세종청사 중앙부지 인근, 현재 국무조정실 및 행정안전부 청사 사이의 부지로 검토 중입니다. 2025년 예산안에는 세종 집무실 설계비 89억 원, 보안통신망 구축비 32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즉, 단순한 구상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만 실제 착공과 이전 시점은 정권의 정책 기조, 예산 배분, 청와대 기능 분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속도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재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은 단일 기관이 아닌 5개 주요 기관이 역할을 나누어 추진하는 다층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즉 행복청은 전체 사업의 총괄 주체입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부지 조정과 국비 확보, 중앙부처와의 예산 협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닌 국가급 프로젝트인 만큼 행복청은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국회 사무처와 대통령실입니다. 이들은 실제 건축의 주체로 설계, 시공, 실제 모니터링 등 현장 실무와 기술적 실행 단계를 담당합니다. 국회의사당은 국회 사무처가,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실이 각각의 설계와 공사를 추진하고 있죠. 세 번째는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도시계획, 교통망 확충, 환경영향평가 등 도시 차원의 행정 지원을 담당합니다. 즉, 의사당과 집무실이 도시 기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도로, 교통, 환경 인프라를 조정하는 지원기관입니다. 네 번째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입니다. 이들은 행정 지원 역할로 예산 반영과 법령 개정, 중앙정부 간 조율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와 대통령실 사업 모두 국가재정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기재부의 승인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은 보안 및 시설을 전담합니다. 보안 통신망 구축, 경호 동선 설계, 영상회의 시스템 등 국가보안 수준의 통합 설비를 설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조율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이미 행복청, 국회, 대통령실 각각의 공식 태스크포스가 가동 중입니다. 즉, 아직 속도는 느리지만 체계는 명확히 잡혀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을까요? 2025년 10월 기준 사업별 진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종 국회의사당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단계에 들어섰고 전체 진행률은 약 35% 수준입니다. 부지 기반 조성을 위한 진입도로 설계도,
이미 완료되어 약 20%의 토목 기반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즉, 단순한 구상이나 논의 단계를 넘어서 실제 도면과 공사 기반을 다지는 단계입니다. 반면 세종 대통령 집무실은 아직 기본 설계 단계입니다. 2025년 들어 예산이 배정되고 보안망 구축이 착수되었으며 현재 진행률은 약 10%에서 15% 수준입니다. 특히 보안 통신망 관련 예산은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리적 설계와 시공 계획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계획과 교통영향평가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사당과 집무실이 들어설 때 주변 교통망, 주차 수요, 대중교통 흐름 등을 함께 고려하는 절차로 현재 약 30% 진행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회의사당은 이미 실시 설계 단계에 들어선 중간 단계이며 집무실은 이제 기본 설계 착수라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국가 예산이 투입된 가동 중인 프로젝트로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제 예산 집행과 행정 절차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전체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업은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약 8년의 장기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올해는 국회의사당의 실시 설계와 환경 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며 대통령 집무실은 기본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양쪽 모두 예산 반영이 완료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인허가 절차와 기반 공사가 시작됩니다. 국회의사당은 부지 정비와 지반 공사가 진행되고 집무실은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며 착공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2027년은 핵심 전환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두 사업 모두 본격 착공에 들어갑니다. 즉,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 수도가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2028년부터 2029년까지는 본회의장, 의정동 등 국회의 핵심 건물이 시공되고 집무실 역시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정에 들어갑니다. 2030년에는 국회의사당 1단계 운영이 시범 개소하고 대통령 집무실도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와 세종 본회의장 첫 회의 장면이 이 시점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31년부터 2032년에는 방송 및 IT 시스템 구축과 운영 안정화가 이뤄지고 2033년에는 국회의사당의 정식 개청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세종의사당은 완전 이전을 마치며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적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은 예산 반영, 설계 착수, 착공, 개청의 명확한 단계에 따라 2025년 현재 실질적으로 가동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속도는 더딜 수 있지만 이미 TF가 꾸려지고 설계가 진행 중이며 국비가 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체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언제 되나? 왜 시기가 아니라 어느 속도로 완성되어 가는가를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 존재합니다. 첫째, 정치적 변수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은 법적 근거보다 정치적 의지에 더 크게 의존합니다. 둘째, 국회 분산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입니다. 현재 설계하는 상임위 중심 이전이지만 본회의장과 언론센터는 여의도에 남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 숙박, 행정 비용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생활 인프라 부족입니다. 세종은 아직 상권, 문화시설이 미흡해 주거 매력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27년 세종 서울 고속도로 개통과 2028년 세종 청주 고속도로 행복청이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상권 개발 계획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제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예정인 세종시 중앙행정타운 일대의 개발 계획과 수혜 권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의사당이 자리한 곳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심장부인 정부 세종청사와 금강을 사이에 둔 BRT축입니다. 이 일대는 이미 국가기관 이전이 집중되는 정책, 행정축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회의사당이 들어서는 부지는 세종호수공원 동측 S-1, 즉 정부 세종청사에서 바로 닿는 위치입니다.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이 연계되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기능이 도보 10분 이내에 연결되는 통합행정 벨트가 완성됩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의사결정 중심이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행되는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권은 호수공원과 정부 세종청사 인접지인 국회의사당 예정지 주변의 1, 2, 3생활권입니다. 이 구역은 이미 공공기관, 상업시설, 주거단지가 균형을 이룬 완성도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한두리대교, 금남교, 햇무리교를 잇는 금강변 라인은 국회의사당 조망이 가능한 핵심 조망권역으로 향후 세종시의 랜드마크 주거라인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심 생활권의 어진동, 나성동, 세롬동 일대의 프리미엄 단지들이 국회의사당 조망권, 의정타운 접근성이라는 새로운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혜권은 교통망이 직결되는 세종 오송 청주 산업벨트입니다. 의사당과 집무실의 건립은 단순히 세종만의 호재가 아니라 충청권 전체의 행정과 산업의 연계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국회의사당 개청과 동시에 오송의 환승, 허브, 청주의 공항과 산업단지, 오창의 연구개발 벨트가 하나의 생활산업권으로 통합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즉, 세종에서 결정된 국가정책이 청주와 오송의 산업기반에서 즉시 실행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도 세종, 오송, 청주 일대의 가치 상승 동시 효과를 의미합니다. 결국 세종의사당과 집무실 사업은 국가 행정의 공간 이전이자 동시에 세종도시의 2차 성장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장기가 정부 세종청사 이전이었다면 두 번째 성장기는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통해 행정기능이 완전해지는 단계입니다. 정리하자면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은 2025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별로 완성될 국가급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종과 충청권 광역 벨트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10년간 행정의 심장, 산업의 허브, 교통의 결절점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정책의 방향성과 도시의 구조적 변화를 함께 읽는 투자 관점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설계도 위에 그려지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 수도이자 세종의 두 번째 르네상스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의 추진 현황과 주변 개발 계획과 수혜권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상 부동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